자, 이제서 오네요. dissertator. 이전까지는 사실은 뭔가 약간 준비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쵸. 예, 근데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까지는. 근데 반복이 많이 됩니다. 파워 프롬프트에 dissertation을 쓰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저기 많이 돼서 하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뭐 기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설테이션이 영어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적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영어 논문을 써야 되면. 읽어야 되는 것도 150개, 200개 정도 아티클을 읽어야 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취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그때 막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디설테이션이 엄청난 공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또 이제 뭐 통계를 돌리다 보니까 말을 많이 이렇게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포고 실제로 지금도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지만 페이퍼를 써야 될 때 말이 많아야 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올 때 이미 30살이 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코딩이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 아무리 뭐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운 좋게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로 써야 돼요. 대부분의 한국에서도 영어 논문이 그게 큰 이슈지. 그렇죠. 그렇게 쓸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툴을 좀 까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플러그인 깔아가지고 뭐 Ask Your PDF라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툴이 뭐 AI PDF 있고 Chat with PDF 약간씩 기능이 달라요. 어떤 거는 내가 구글 드라이브 올려놔도 되고 어떤 거는 내 리터처를 전부 다 그쪽에 올리고 그 링크를 따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앱마다 약간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내 논문을 전부 내가 써야 되는 그 리터처 리뷰해야 되는 논문들 있죠. 전부 다 구글 드라이브나 올리고 링크를 다 갖고 있고 그 링크를 얘를 주면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PDF 형태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PDF 형. 근데 대부분 논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책 같은 경우가 되게 힘든데 책은 안 되지만 PDF가 없으면 요즘 대부분은 PDF로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쪼개십니다. 어떻게 쪼개면 좋으냐면 한글이 좀 힘들어요. 한글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영어는 50페이지 정도도 돼요. 50페이지 정도도 돼요. 아시겠죠? 거의 글자 토큰의 숫자가 50페이지인데 진짜로 잘하시려면 깔끔하게 하시려면 10페이지로 쪼개셔야 돼요. 논문을. 왜 그러냐면 토큰 사이즈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 때문에 그래요. 테크니컬한 텀인데 GPT가 한 번 이터레이션을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이 있는데 그게 15 정도로 되고 한글은 3배가 더 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5장으로 쪼개야 돼요. A4 용지 레터 사이즈 5장으로 쪼개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막 때려 넣으면요 안 돼요. 정교하게 하시려면 토큰 사이즈를 아셔야 되는데 챗GPT 쓰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토큰 사이즈가 약 4,000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에. 말이 많아지면요 얘가 추측을 하기 시작해요. 많으면 그냥 함축시켜 버리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갖고 오려면 10페이지 정도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보통 논문이 한 40-50페이지잖아요. 그러면 5조각으로 내셔야 됩니다.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 그럼 5조각 내가지고 다 PDF로 바꿔가지고 링크만 딱 따가지고 자 오늘 이 논문 뽀개기 하자. 그래서 인트로덕션부터 서머리 해봐라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죠. 5개로 쪼개가지고 올려놓고 해. 근데 박사 받으려면 그걸 또 100개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해놓으면 재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었지만 GPT한테 물어볼 거 물어보고 다시 요약할 거 요약하고 해서 한 땀 한 땀 하는 겁니다. 각 잡고.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제 논문 리뷰하는 웹사이트 오시면 일단 저는 파워포인트로 다 바꿔요. 논문을. 그래가지고 강의에도 쓰고
그 파워포인트를 해 가지고 다 정리해 가지고 서머리도 GPT랑 같이 하려고 이 파워포인트 원래 논문은 형식이 틀려질 수 있잖아요.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림 들어가고 이러면 기계가 읽을 때 다시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핵심 꼭 읽어야 되는 논문은. 그래서 몇 개를 깔아 놓은 거 있는데 이 툴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식하게 씁니다. PDF 그냥 있는 그대로 잘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고 논문을 그 링크를 올리고 그러면 논문이 이제 이 친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거기서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챕터 1 해봅시다. 챕터 1 하면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literature가 있는데 gaps. 보통 fill the gap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네 논문이 뭐가 중요한지 할 때 논문에 literature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구멍이다. 나는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이 논문의 significance를 잡는다라는 걸 굉장히 자주 쓰는 테크닉이에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빠져 있으니까 내가 거기를 좀 채워 넣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그럼 그 문구를 리터처를 주면서 내가 리터처 중에서 뭐가 좀 구멍이겠니? 예를 들어서 리서치 퀘션 잡을 때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토픽을 잡아야 되면 여기서 빠진 게 뭘까? 할 때마다 이상한 걸 줘요. 난센스한 걸 주긴 줍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럴싸하게 맥센스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내 브레인을 도움이 돼요. 이건 한번 만들어 놓고 올려 놓고 실행 계속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 있으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듯이 하십시오. 왜냐면 탐색할 때 너무 힘들면 탐색을 못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갭을 찾았잖아요. 아까 그냥 포텐셜한 갭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리서치 퀘션을 좀 만들어 봐봐. 그 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질문의 형태로. 그러면 이 친구가 그 갭에 대해서 아까 파는 거에서 퀘션까지 만듭니다.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갭, 퀘션, 하이포테시스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던져줘 놓고 여기서 뭐가 좀 빠진 것 같냐? 논문들 쭉 앱스트랙트 쭉 적어 놓고 뭐가 빠진 것 같아? 내가 뭐 좀 해보면 좋겠냐?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요? gap, question, hypothesis 형태로 정리하면 그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 글래스한 게 있다니까.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좀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트로 주는 거 아니에요. gap과 research question과 hypothesis 세트로 주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습니다. 그걸 쪼개서 하면 힘이 없지만 세트로 가면요. 때로 덤비면요. 힘이 있어요. 그게 다 coherent 하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할 때 너무 그 리서치 퀘션 잘 되는 리서치 퀘션은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뭐 받으면 막 주장하고 싶잖아요. 이게 좋다 막 하고 싶은데 GPT는 밸런스 있게 이야기를 잘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나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논문에는 좀 있어 보이려면 그건 없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려면 밸런스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합니다. 밸런스 있게 주장해 달라 그러면 퀘션부터도 그래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지도 않고 한번 탐색해 보자,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잘 떨어뜨려 주고요. 타이틀 저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 논문 읽어볼 것 같아요. 20년 30년 공부해서 그거 하나 꼴랑 하나 했는데 이때까지 뭐 나중에는 많이 쓰겠지만 누가 읽어볼 것 같아? 여러분 어머니는 읽어볼 것 같습니까? 논문 주면 고맙다 그래놓고 안 읽습니다. 라면 올릴 때 라면 그거 하고 저기 뭐는 야 이거는 컵라면 끼릴 때 좋네 이러고 앉아가지고 안 읽어요. 전 내가 쓴 논문도 안 읽어보는데 미쳤어. 남의 거를 왜 읽어? 근데 그 여러분 안 읽으면요 쓰레기잖아. 쓰레기라고요. 논문이 안 읽히는 논문이 뭐 의미가 있어 하기 말고. 근데 제목이 그래서 중요하다. 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 제목으로 결정을 내려요 사람들이. 타이틀을 보고 읽을까 말까 고민하고 abstract 보고 읽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목이 멍청하면 진짜 자살골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학위 논문을 숨길 일이 있어? 어? 그렇게 숨기고 싶어? 자신 없어서 숨기는 사람 많습니다. 학위만 받고 대충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키워드를 또 키워드까지 넣어서 해 달라 그러시면 돼요. 요즘 트렌디한 키워드를 넣어서 제목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abstract 주고 하면 잘 뽑아져. 그리고 항상 할 때 저는 아예 그래요. 제목에 리스트를 줘. 그럼 한 5개쯤 줍니다. 다시 줘. 다시 줘. 한 50개 뽑아 놓고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하나 달라 그러면 프롬프트를 한 번 쓰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예 리스트를 줘 그러면 4-5 개를 줍니다. 그중에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락이 걸려 있잖아요. 50개인가 뭐 3시간에. 그게 프롬프트 개수 단위거든요. 한 번 할 때 여러 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제목 중요합니다. 여러분 퍼블리시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에디터가 제목 보고 결정 안 할 것 같아? 그때 임프레션이 가는 거예요. 제목을 봤는데 띠띠래. 그러면 제 데스크 리젝트 가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제목이 섹시해야 됩니다. 에디터는 사람 아니야? 에디터도 똑같이 제목 보고 결정하는 거지. 처음에 안 읽어봅니다. 제목 보고. 왜냐면 에디터의 메일박스에 수천 개씩 들어오는데 제목 보고 결정합니다. 에디터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에디터는 많이 안 하지만 제목 보고 결정하지. 이러고. 아니고 그 다음 엑스트랙트 읽어보고. 대부분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제목이 결정권이 있을 것 같아요? abstract가 결정권이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결정권이 있어요. 제목에서 결판 난다니까. 제목이 좋으면 abstract도 좋아 보여. 제목이 구린데 abstract 뒤집는 경우는 0에 가까워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요. 제목이 구린데 abstract를 보니까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0에 가까워요. 제목도 좋고 abstract가 좋아야지 다음으로 가는데 그럼 누가 짱이에요? 제목이 짱이에요. 제목에서 안 걸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마케팅 전문 맞아요. 그래. 퍼블리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목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 친구한테 많이 만들어서 섹시한 걸로 잘 뽑아줍니다. 이거 논문 제목인데 부제까지 딱 붙여가지고 잘 뽑아줍니다. 성공합시다. 하이파서시스 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연결시키라 그랬어요. 그냥 하이파서시스 아니고 뭐예요? 리터처 주고 갭 찾고 퀘션 만들고 하이파서시스 같이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 프롬프트에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리터처에 대한 abstract 몇 개 올리고 갭 찾고 퀘션 찾고 하이파서시스 찾고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니까 아무 말이나 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처음 몰아간다는 용어를 써요. 이렇게 괴물 같은 친구를 몰아서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프라이밍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열을 쫙 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갈 때까지. 그 컨텍스트 윈도우에서 예열하는 기술입니다. 전부 다 아트처럼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머리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뭘 줘야지 이걸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abstract를 한번 해보는 거야. engaging하고 concise한 abstract를 만들어줘. 왜냐하면 연구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한테 이거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abstract까지는. 야 미팅하자 그러면 할 때마다 한 2장 짜리는 들고 가야 돼요. 오늘 아니다 그러면 다음날 또 만들어서 들고 가고 다른 거 만들어 들고 가고 교수님 오케이 날 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bstract를 공장 뽑듯이 뽑아야 됩니다. 매주 가세요. 매주 들고 새로운 거. 교수님이 yes 할 때까지. 아시겠죠? 계속 귀찮게 아니다 그러면 딴 거 갖고 가. 그럼 되지 뭐. 바꾸라면 바꾸고. 그러니까 abstract 빨리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abstract 만들어가면 또 2주를 잡아먹으면 그게 뭐야 그게. 이틀 안에 정리해서 바로 보내십시오. 교수님한테 계속 시간을 주면 안 돼. 교수님한테 계속 미는 거야. 계속 이거는요. 아니 그러면 이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2주씩 걸리면 그건 교수님 책임인 거고. 여러분은 레이턴시를 여러분이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틀 안에 응답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뭐 해봐라 그러면 이틀 안에 가가지고 다음 결정권을 빨리 해야지.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뭐 교수님하고 싸우는 건 아닌데. 시간이 없다. 자, 리터처 리뷰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하는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키워드를 뽑아달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무슨 키워드로 찾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탐색을 하는 거는 논문을 찾는 거는 어차피 얘한테 찾으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찾을 때 뭐해서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를 잘 써야지 논문이 잘 걸릴 거 아니에요. 키워드 띨띨한 걸 쓰니까 논문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키워드 제대로 뽑으려면 조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키워드의 리스트를. 그러면 논문을 주고 내 주제는 뭔데? 키워드가 뭐가 돼야 될까? 그래 놓고 찾기는 내가 찾는 거예요. 왜 얘한테 자꾸 찾 얘는 논문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내 데이터베이스 내가 찾아야 돼요. summarize research 해달라 그래. 왜 summarize가 중요하냐면 좋아요. 근데 컨텍스트 윈도우가 한계가 있다 그랬죠. 몇 천자로. 그러면 논문 수십 개를 어떻게 올려? 못 올리죠. 그러면 뭐예요? 각 논문마다 핵심을 summarize 해서 올리면 20개도 한꺼번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논문을 근데 abstract이 일을 잘하긴 하지만 abstract이 중요한 게 안 담겨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요소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논문을 이렇게 summarize 해줘. 그래서 아주 작게 돼 있는 단위로 하면 논문 30개도 한꺼번에 올려놓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PDF로 만들어서 야, 요 한 30개 올려놓고 abstract 올려놓고 거기서 내가 뭐 찾고 부르고 하자. 논문 전체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웃라인 딱 잡아서 줄여서 가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되겠게 논문을 함축시켜서 줄여가지고 수십 개를 한꺼번에 해야지 내가 이기지. 하나씩 하나씩은 안 된다니까 그게. 서머라이즈 하기 위해서 한 개를 보내는 거예요. reference list APA 스타일. 그럼 이거 뭐 아니 그 왜냐면 다른 거는 이건 진짜 잘 써요. APA가 아닌 reference 많잖아. 진짜 잘 바꿔줍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은 이거 힘들잖아요. 뭐 올려라 내려라 DB를 맞춰라 무슨 엔드노트는 얘는 그냥 긁어가지고 야 이거 전부 다 APA로 바꿔줘 그러면 한 방에 갑니다. 아까 하는 거 봤잖아요. 그쵸? 너무나 빠르게 잘 이거 학습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APA로 바꿔야지 우리가 쓰니까 다 바꿔가지고 DB로 올리시면 됩니다. 저쪽 DB. literature 리뷰하라는 거 existing study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리뷰에 대한 걸 써달라 그러면 아까도 했던 것처럼 해서 약간 서머리해서 literature 리뷰할 때 이제 방향을 주시면 돼요. 나는 이쪽 관점에서 볼 거야. 이거는 뭐에 대한 중요성이야. 그러니까 그쪽 관점으로 리뷰를 해줘. 그래서 크라이테리언을 주십시오. 그냥 하라 그러면 약간 아무거나 나와요. 근데 나는 여기가 내 리서치에 뭐를 보는 그라운드 티어리가 되는 리터처인데 그쪽 관점에서 해줘. 혹은 나는 이거는 메서드를 똑같은 걸 썼기 때문에 메서드에 대한 스트럭처한 거니까 메서드 쪽으로 좀 리터처 리뷰를 해줘. 그렇게 해서 관점을 주면서 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합니다. 피드백 해달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construct 피드백 같은 경우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논문을 읽었는데 뭐라고 좋은 말로 끝내야 될까 이거는 이래서 참 좋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뭐 욕을 할 거야 어쩔 거야. 사실은 약간 construct 피드백이 필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읽었어요 챕터 2에 근데 이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아가는 거예요 내 리서치 퀘션. 그러면 이 논문이 좋긴 좋은데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약간 컨스트럭티브한 피드백이에요.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와야지 우리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novel application 좀 해달라. 다른 필드에서.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뭘 했는데 다른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을 때 이걸 써요. 내가 했는데 여기만 아니라 여러 군데 브로드 임팩이 있다는 용어로 써야 되거든요. 보통 브로드한 프랙티컬한 임팩이 있다는 때는 딴 데도 일을 한다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요거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만들면 딴 데도 쓸 수 있어. 그거를 이제 다른 영역에 나는 잘 모르니까. 근데 GPT는 내가 모르는 영역에 나보다는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바이올로지 쪽에 어떻게 뭐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줍니다. 그거 가지고 쓰면 되지 뭐. 근데 이거는 하이파서테시니까 쓸 수도 있다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 그다음에 퍼스펙티브 바꾸는 거 있죠. 관점을 다르게 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철학적으로 볼 거냐, 에코노미컬하게 볼 거냐, 인바이러먼털하게 볼 거냐. 관점에 따라서 글은 달라집니다. 이건 내가 바꾸는 거예요. 퍼스펙티브를 얘가 입장을 굉장히 잘 바꿔요. 관점을 잘 바꿔요.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해달라고 하면 내 논문이 풍부하게 됩니다. 레이 어디언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용어도 필요하니까 하고 bullet 포인트로 정리해 달라면 저는 이걸 많이 씁니다. 대부분 볼 때 핵심을 bullet 포인트로 정리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bullet 포인트 쓰게 되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사장님 executive summary 할 때 왜 점점점 꼭지로 해가지고 쓰는 거 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summary가 잘 돼요.
그래서 그 논문 하나를 bullet 포인트 10 개로 정리해 줘.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럼 그 서머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쪽으로 써요. 서머리의 어떤 특정 형식을 정하는 거. strength, weakness 당연하죠. 장단점 분석하는 거.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마찬가지고. 메서드 마찬가지입니다. 메서드 자체를 리뷰해 달라고 하는 게 이 메서드가 맞냐? 잘못된 건 없냐? 내가 쓴 거, 남의 쓴 거. 그렇죠. 왜 다른 메서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번에 볼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리서치 퀘션을 주면 프롬프트를 돌리면 이 친구가 어느 메서드가 좋은지 서제션 해주는 프롬프트 내가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러면 이제 뭐 이건 t-테스트도 되고 리그레션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나오게끔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터너티브 메서드 진짜 중요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코릴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리그레션 해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디펜스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는데 내가 이 메서드를 왜 선택했는지를 저스티피케이션 안 하고 그냥 리그레션 할래요.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바로 손듭니다. 왜? 그럼 갑자기 멘붕인 거예요. 리그레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하냐고. 왜 리그레션을 쓰냐고.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내가 여기서 regression을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문구 뽑을 때 진짜로 좋아요. 왜냐면 justification이요. 논문은 전부 다 justify 하는 겁니다. research methodology 해달라고, 디자인 해달라고 하면 잘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뭐 리서치 디자인 평생에 한 번 하잖아. 근데 이 친구는 수십만 권을 읽었기 때문에 딱 우리가 좋아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주니까 메서드 정하고 해달라면 되고 뭐 타임라인은 당연한 거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하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주세요. 얘가 뭐 다 하는 건 아닌데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뭐가 좀 임프루브 될 것 같냐, 뭐가 좀 이슈가 될 것 같냐. 사실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왜 꼭 커미티 멤버가 이런 걸 물어보거든. 다 했는데 딴지 가는 게 커미티 멤버예요. 그 커미티 멤버 그거 대답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알아요. 거기서 멈춘 건 알지만 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거를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쪽지에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 아이디어를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펜스 하기도 좋고. statistical analysis를 possible한 걸 다 알려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거든요. 저는 통계를 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를 보는 거고 experimental procedure, safety consideration 진짜로 중요해요. IRB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실험 연구하게 되면 이거 잘해줍니다. 정말로 잘해줘요. 프로페셔널하게 해줘요. 왜냐면 우리는 뭐 실험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얘는 주구장창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IRB 프로토콜 여러분 안 걸리고 빨리빨리 통과되려면 특히 실험 연구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 explanation 해달라. scientific process에 좋죠. 그래 그게 따라서 연구는 만드는 거니까 진행을 하니까 좋고 result 빨리 봅시다. result section 해달라 그러면요 아웃라인을 잡아줘요. 근데 이거 analysis인 걸 주고 자 result를 할 텐데 아웃라인을 잡아줘 그러면 뭐부터 이야기하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프 같은 거 뭐가 있으면 좋겠냐. 데이터를 일단 주고 뭘로 비주얼 에이드를 하면 좋겠냐라고 서제스트 해달라 하면 거기서 몇 개 뭐 어쩌다가는 좀 좋은 아이디어를 줄 때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애널라이즈 해주고 파인딩을 프리젠트 해달라는 잘 해줍니다. 저희는 통계를 돌렸지만 사실은 그거는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니잖아요. 인터프리테이션도 굉장히 잘했는데 할 때 핵심이 그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주지 마세요. 앞에 있죠. question하고 hypothesis랑 그거를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주면 analysis가 달라져요. 그래서 프라이밍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전에 뭘 주고 뭘 한꺼번에 줬는가가 퀄리티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패턴 같은 거 찾아달라고 그러고 뭐 다음에 뭐 어떤 뭐 야, 내 좀 분석 더 할 거 없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해할 때가 있는데 어쩔 때 유용할 때도 있더라고. 뭐 당연한 거지만 implication을 discuss 해달라. 이거는 챕터 5에 맨날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이게 숨겨진 이유는 뭐냐. 돌린 건 알았다니까. P-value 알았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우리가 더 해야 되냐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discussion은 뭐 interpretation 해주고 다 중복되면 빨리 넘어갑시다. conclusion section 만들어 달라는 거고 implication 해달라는 거고 policy recommendation 적어 달라는 거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결론은 났는데 policy recommendation을 적어줘. 뭐가 바뀌어야 되겠냐 법안이.
어떤 법 쪽으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recommendation 적어주고요. research methodology 해주고 ethical issue 진짜로 중요합니다. 내 논문 전체를 보면서 혹시 ethical issue 없냐? 내 논문에, 방법론에. 그렇죠. 이게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업하면서 요즘 이게 너무 이슈가 많이 돼요. 야, 그거 어뷰즈인데? 그거 너무 중국 사람들 무시하는 건데? 그따위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외국인들 무시하는 건데, 한국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무시하는 게 너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네. 오히려 컬처럴하게 닫혀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열려있는 곳이 아니라. 자, follow-up study and finding and research 이런 것도 아웃라인 플레인 해주는 거 있고, others는 쭉 있는데, others 읽어봅시다. 그냥 뭐, 아니, 읽으시라고.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emphasize 해달라, journal submission 할 때 뭐 해야 되냐, edit 해달라, 뭐, journal editing criteria 있으면 그 포맷 맞춰달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내 페이퍼 조금 바꿔달라, 뭐 이런 거는. 근데 전체는 크게는 못하거든요. 어차피 이 친구가 해봤자 한 두세 바닥인데, 포맷 맞추는 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조금만 쪼개서 하는 겁니다. 리스트 오브 키워드 찾아서 정리해. 왜냐하면 키워드에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워드 검색했는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해요. 최대한 많이 넣고 중요한 키워드 앞쪽으로 배치해 달라 그러면 잘해줍니다. 그리고 잘 걸리는 거 해야지 읽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음 넘어가고 executive summary 해달라는 거 당연한 거고 funding source 해달라는 거 누가 돈 줄 것 같냐 이런 연구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디어 줍니다. 그 다음에 press release 해주고 abstract emphasize social impact, social impact 쪽으로 내 abstract 바꿔줘. 우리가 만든 거는 이제 research인데 social impact로 바꿔가지고 뭐 해주는 것도 잘해주고 글 자체를 sentiment analysis랑 paraphrasing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건 review letter 하는 거고 뭐 이거는 뭐 media strategy 이런 거는 당연히 잘하겠죠. 그 다음에 finding different field 해달라는 거 몇 개 있네요. 네. 투명성 지키는 거, patent application 이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뭔가 테크니컬한 거 개발하잖아요. 패턴트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드래프트를 너무너무 잘해요. 패턴트 제너레이팅 하는 게 너무 잘해요. 그래서 특허를 좀 내고 싶다. 내가 뭐 만들어 놓고 일단 되든 안 되든 간에 변리사 만나기 전에 드래프트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드래프팅 작업을 패턴트 드래프팅 작업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뭐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결론 10분 전에 핵심은 이거예요. 쓰다 보면 진짜 미치도록 안 써질 때가 있어요.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와이러의 블락에 걸리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정말 안 돼요. 이게 멘탈에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유용한 거는 멘탈 블락을 탈출하게 해줘요. 멘탈 블락은 어떻게 탈출하냐면 뭘 쓰면서 해야 되는데 얘한테 시키는 거야. 좀 써봐. 그냥 재밌게 아이디어라도 해봐. 그래야지 내가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겨질 때까지 좀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쓰다가 지치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논문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계야? 하루에 어떻게 2장씩 3장씩 꼬박꼬박 해. 그럴 때 정말 힘들 때 이 친구한테 프롬프트 만들어서 이거 꺼내가지고요. 야 이거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냥 클릭질만 좀 하면 되죠. 카피 앤 페이스트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구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생겨요. 아 이제 내가 하면 되겠구나. 괜찮은데?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얘가 쓰면서 내가 그냥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그러면 나 번아웃 안 됐어. 얘한테 시켰어.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다시 내가 써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겨요. 그때까지 멘탈 블락 넘기는 용도로 쓰십시오. 그것만 해도 본전 뽑고도 남습니다. 진짜 그거 걸리잖아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의지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재밌게 야 여기까지 썼는데 너 어떻게 돼? 너 한번 써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넘기자고요. 아시겠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